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저라도 사형 구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사과나 존중 이런 것들이 없고, 구형 내릴 때 웃고 있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 사형 2심 무기였고 최후 진술만큼은 국민들한테 사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짓된 사과조차 없었죠.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 선고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사형 선고를 해야. 자, 우리 국민분들이 관심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피고인 사형입니다. 아시겠죠? 1심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사형이 나올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전례, 이게 법에서는 사실 전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5.18을 포함한 그 재판에서 사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내란도 물론 저는 엄청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 2025년 4년도에 그게 일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다행히 실패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강한 양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법관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난 사형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게 물론 사람이 죽지 않은 거는 정말 다행이지만 이 왠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라던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되게 무섭잖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특정 정치인이라던가 언론사를 단전 단수 조치까지 하고 또 뭐 영면백 그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난 죄질이 안 좋은 것 같고, 그 후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번 더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몇 달 동안 계속 뭐 체포에 계속 불응을 했고 119의 반성에 어린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왠지 지금까지는 좀 그런 비판도 있었잖아. 나이브하게 뭐 재판을 운영했고 뭐 변호사 얘기를 다 들어줬다라는 게 난 오히려 난 반대로 사형을 선고하기 위한 빅픽처라고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뭐 1심에서는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심에서 감형된 사례가 전에도 있고 실제로도 2심에서 이렇게 감형할 수 있고 내가 끝은 아니잖아요. 뒤에 또 남겨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뭐 1심에서 사형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사면은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형을 세게 할 거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형이라는 결론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재판 진행에 있어서 피고인 측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재판 진행했다고 보시나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판사님들마다 뭐 성향이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되게 엄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항상 이게 또 반대에는 캘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 내란 재판을 맡은 이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거를 사형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내외적인 비판에 휩쓸리지 않을까. 또 얼마 전에 이거 공무집행 방해를 담당했던 그 재판부에서 또 초범이라는 이유로 10년 구형을 5년 선고하고 나서 이렇게 좀 비난의 목소리 있는 거잖아 사실은. 네.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기 한번 해야겠는데. 그 판결문 문구에 보면 이번에 이제 5년 선고난 사건에서도 뭐 초범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정황과 이거를 따져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 판결을 쓸 때 초범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5년이라는 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안 줬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판결문에는 뭐 전과가 없으면 그거를 뭐 이렇게 초범이라 양형에 참작한다 이런 문구는 거의 복부단다고 하죠. 복부다듯이 들어가는 문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선고한다라는 것도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들어가는 문구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라가 그 재작년 계엄 선포 이후로 1년 동안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이제는 좀 이걸 정리하면서 더 나은 발전의 단계로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지금 뭐 국제 정세는 너무나 혼란스럽잖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특수부대까지 보내가지고 할 마당에 우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얼른 정리하고 좀 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배 변호사가 한번 한 줄 평을 정리해 주시죠. 저 이번에 내란 재판 관련해서 제가 하는 생각은 어떠냐면 일부는 이게 뭐 정치적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건 정치를 떠나서 아주 기본적인 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을 어겨서 그걸 잘못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도 다들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말까지 똑같은 법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와 그 후에 사면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전 국민들이 지금 눈여겨서 의견을 충분히 이번에는 개진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그때 대학 입학 그 면접 볼 때가 사면 직후였거든요. 한두 달 이후여가지고 엄청 사회적으로도 말이 많았고 법대에 진학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법으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정치인이 이걸 한 번에 날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좀 이제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분들을 사면해야만 대한민국이 화합이 돼서 IMF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가지고 너나 없이 이거를 사면하겠다 내가 사면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이슈로 당선되자마자 사면을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8.15 이후에 사실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나라잖아요. 너무 옛날로 올라가자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할 만큼 많이 배운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았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많이 배우고 잘 나간 사람들은 다 친일파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뭐 군사 지휘자도 뽑아야 되고 뭐 행정 무슨 관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전에 내란 재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권력자를 법정에 세워서 사형 무기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첫 경험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겨우 해냈지만 결국 집행은 끝까지 힘있게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대통령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뭐 징역 10몇 년이 나와도 금방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권력자가 막은 게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 이 힘을 합쳐서 막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우리 사회의 민주의식이라든가 법의식이 많이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못했던 그런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선거도 선거지만 나중에 집행에 있어서도 사면으로 흐지부지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힘있게 좀 걱정을 하는 이유가요. 사실 그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막 일부러 본인들이 어떤 평가 받을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장외전을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피고인으로 있는 그분들도 굉장히 지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뒤에 사면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안전 방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 내란 재판이랑 비교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그 두 사람도 반성은 안 했다고 전 생각은 하는데 반성을 안 했지만 최후 진술만큼은 국민들한테 사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거짓된 사과조차 없었죠. 그런 점에서 더더욱이나 사면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안녕.